스마트폰을 너무 이렇게 구부려서 보거나 이러면 이 자세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마우스가 너무 과도하게 손목이 뒤로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키보드도 수평을 해야지 가끔 이렇게 키보드 꺾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치료하기 좋은 적기가 새벽이나 밤에 깰 정도 절이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치료하기 좋을 때입니다. 그냥 빨리 그냥 절일 때 병원을 와라. 무딜 때 오면 늦은 거다. 안녕하세요. 서울바른병원 관절센터 조근호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일단 원인을 먼저 보기 전에 손목 터널이 뭔지부터 좀 알면 자연스럽게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오른손 손바닥이 있으면 손금 밑에서부터 손목까지 가는 이 부위에 정중신경이라는 게 지나가는데, 정중신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요 반의 그 엄지손가락 쪽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각을. 이걸 이제 단면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뼈랑 이 횡수근 인대 사이에 손목 터널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돼서 손목 터널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다시 이제 모형으로 보시면 이게 노란 게 신경이고 인대들이 지나갑니다. 이게 이 위에 막고 있는 게 횡수근 인대라고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공간에서 어떤 압박 증상이 생기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안이 좁아지는 상태를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통로는 일정한데 힘줄들이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세 번째는 신경 자체가 작아지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 세 가지 원인이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은 손목 터널 안에서 신경이 눌리는 양상이 생겼을 때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끝이 어느 날부터 살살 저리기 시작합니다. 심해지면 밤이나 새벽에 이제 저림 증상이 심해져서 주무르고 손목 움직이고 이래야지 다시 잠이 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미세한 동작을 좀 잘 못해요. 단축 기운다든지 바느질 같은 거 약간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근육이 위축되니까 힘이 안 들어가니까 또 떨어뜨리고 해서,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이지 목 움직임이랑 관련이 없어서, 참고로 이제 목 디스크랑 관련된 증상들은 목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저림 증상이 쭉 따라 내려오면서 손까지 저리다 그러면 이제 목이랑 관련된 거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감별을 잘 해야 됩니다. 외래에 오시면 뭐 검사도 검사지만 먼저 손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살살 저림 증상이 심해진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손목 터널 위쪽을 톡톡 쳐봅니다. 그러면 찌릿찌릿해요. 1, 2, 3, 4번으로. 1차적으로 이거 가능성 높습니다 말씀드리고, 가장 이제 검사하기 좋은 게 근전도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신경이 목에서 시작해서 전깃줄처럼 팔을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가 가장 필요한 검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라든지 MRI를 뭐 꼭은 아니지만 찍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공간이 좁아지지 않게, 힘줄이나 인대들이 더 두꺼워지지 않게 부목도 되고 보호대달하고 하죠. 그러면 좀 힘이 덜 가니까. 그리고 이제 소염제 처방도 하고 물리치료도 합니다. 이런 치료들이 제일 일반적인 치료고, 호전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염증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사 치료도 하긴 합니다. 저림 증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성이 되면 혈류가 줄어들면서 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성이 생겼다는 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역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디게 됩니다. 무딘다 그러면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근육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 단계 넘어가면 이제 수술해야 되고요. 차라리 저릴 때 치료하시는 게 낫지, 나중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힘이 없이. 예를 들자면 엄청 많이 먹었어요. 벨트를 풀어야지 편해지죠. 이런 것처럼 여기를 풀어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횡수근인대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방법은 개방형 수술, 내시경 수술 두 가지가 있고요. 개방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횡수근인대 바로 밑으로 정중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딱 거기서 절개해서 요 말 그대로 횡수근인대가 딱 막고 있는 정중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이게 이제 개방형 방법이고, 내시경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이제 그 횡수근인대를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절개도 작고 회복도 빠르고 한데, 이제 엄청 심한 사람이거나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방형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너무 심하지 않거나 손에 변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합니다. 모든 신경 압박 증상들은 주변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주행을 부드럽게 하는 걸 목표로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움직여도 뻣뻣해지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목 자체도 스트레칭을 위로 하고 깍지 껴서 쭉 한 10초 정도, 5초에서 10초 정도 쭉 해가지고 늘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잼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이거 수시로 하는 겁니다. 이 움직임, 스트레칭이랑 움직임을 해주시면 훨씬 낫고, 실제 환자분들이 이제 밤에 저리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주무시고 하시면, 이 깍지 껴서 올려서 5초 정도 하는 거, 그리고 손가락 잼잼 하는 거, 그냥 요거를 좀 생활화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신경 손상은 항상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비가역적이 돼요. 돌아갈 수가 없는 단계를 되니까, 5번째 손가락 말고 저림 증상이 만약에 일할 때 항상 생긴다든지 밤이나 새벽에는 종종 발생한다, 꼭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행 단계를 체크하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바른병원 유튜브 채널 해바라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